다음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인데요.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만 알고 있었는데 3차 방정식에서도 근각계수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지금 한번 넘어가야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있을 때 근각계수 관계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죠? a분의 c. 이게 자동으로 탁탁 나와줘야 되고요. 이런 것처럼 이 근과 이제 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근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각 근의 합, 각 근의 곱, 그리고 한 쌍끼리의 곱을 모두 합한 거 끼리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3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일반적인 꼴의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거는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최고차의 개수 a분의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항의 개수 b,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좀 난해합니다. 좀 난해하죠. 이게 저는 이게 이런 관계인가 싶기도 하지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 세 근을 한 쌍씩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다 더한 거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마찬가지로 a분의 그 다음 차수 1차 c다. 1차의 개수 c다. a분의 c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모든 근의 곱이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의 개수 a분의 가장 마지막 개수 상수항이죠. a분의 b 근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순서를 이렇게 외워주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붙었고 두 번째는 없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2차 방정식에서도 첫 번째 그 최고차의 개수와 그 다음으로 큰 그거보다 하나 작은 개수를 서로 나눠준 다음에 첫 번째는 마이너스 붙여줬고요.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는 마이너스를 떼줬죠. 마이너스가 없죠. 그거 마찬가지로 또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거보다 하나 적은 c를 분자로 갖는 이 근각계수 관계는 플러스고요.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상수항 d를 근각계수 관계로 갖는 이 식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외워주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외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은 따로 이거 증명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고요. 그냥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준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이런 걸로 바꾸고 전개한 다음에 항등식을 풀어서 이 개수를 맞춰줬다. 개수비교법으로 이 근각계수 관계를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간단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이건 눈으로 풀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익혀놔야 되는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세근의 합 뭐죠?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지금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5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지금 1차항의 개수 2 해가지고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제 상수항 8.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군가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근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개수들을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근을 안다면 이 원래 이 방정식의 개수를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알 수 있고, 이 개수를 안다는 거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순서만 서로 바꿔서 생각해 봐라 라는 페이지고요. 그래서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냥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그러면 세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몇인가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요? 이거 계산해주면 3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6이에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네요. 그런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요? 다 곱해준 거니까 6이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x세제곱 그리고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플러스 2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쌍끼리 곱한 걸 모두 더한 거, 이 근각계수 관계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면 마이너스 5x가 돼야겠고요.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이 6이 되려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6이 돼야겠죠. 는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켤레근의 성질인데요. 2차 방정식 할 때도 배웠었는데 만약에 A, B, C, D가 모두 다 유리수일 때 한 근이 허수까지는 아니고요. 실근이 나오는데 P 플러스 Q 루트 M 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3차 방정식에서도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근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켤레근의 성질이죠. 켤레근의 성질이고요. 이 켤레근의 성질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에서도 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P 플러스 이번에는 허근 QI가 한 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P 마이너스 QI도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켤레근의 성질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 플러스 i가 한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다른 근이 되겠죠.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3차 방정식 안에 있는 이 미정계수들 a와 b의 값을 구할 건데,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잖아요. 근이 3개인데 지금 일단은 2개밖에 모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3차 방정식을 봤을 때 세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근은 1 플러스 i고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 한 근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근을 다 구했습니다. 알파는 1 플러스 i라고 두고 베타는 1 마이너스 i라고 두고 나머지 감마는 1이라고 두면요, 이 세 근을 활용해서 지금 미정계수 a와 b 모두 구할 수 있겠죠. 지금 한 쌍씩 곱한 것들의 합은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i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지금 2 플러스 2가 되죠. 네, 계산해주면 4고요.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은 a가 되니까 1분의 a가 되니까
아, A는 4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지금 세근의 곱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마이너스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근각예수의 관계 3차 방정식과 다음은 3차 방정식의 근각예수의 관계를 사용한 예제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각예수의 관계를 먼저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죠.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지금 x의 개수가 없죠. x가 없으니까 0이 되겠네요. x의 개수는. 그래서 0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활용해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 2, 3번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1번부터 차례차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입니다.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식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고 있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지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많이 쓰는 공식은 아니라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그리고 여기에 3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도 알고 지금 이 값도 위에서 구했고요. 지금 이 값도 원래 구한 식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고 알파, 베타, 감마도 아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9 마이너스 0이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걸 풀어주면 27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아 이번에 답은 12구나 라고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3번은 지금 뭘 구하라고 하나요? 지금 3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전개해서 대입해도 풀리긴 풀릴 건데 지금 굉장히 지금 전개하는 식이 복잡하겠죠? 복잡하니까 지금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감마 플러스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 3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3 마이너스 감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 활용해서 전개를 좀 해주면 27 마이너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3의 제곱이니까 9겠네요. 그쵸? 플러스 3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일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 구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9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0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답은 5가 나오겠네요. 다음은 3차 방정식이 어떠한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근각계수 관계를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세근의 합은 지금 3이고 지금 한 쌍씩 곱한 것들의 합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고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3차 방정식에 세근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써서 먼저 좀 적어주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나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들의 합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한 쌍씩 곱한 다음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마저 전개를 좀 해주면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지금 2로 묶이겠죠? 이렇게 묶일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상수하고 상수한끼리 더해주면 3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도 이렇게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되네요. 그리고 그대로 대입해주면 2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6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7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3차 방정식의 두근끼리 곱들의 합이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근을 모두 곱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겠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대로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3이 되네요. 그러면 세근의 곱은 3이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주면 어떻게 되나요? x 세고차의 개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 세제곱 지금 세근의 합이 6이 나왔죠? 그러면 6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7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7x 그리고 지금 세 근의 곱이 3이니까 마이너스 3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바로 풀어보면요. 지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몇이라고 나와 있나요? 1 플러스 i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어떤 근도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을까요? 1 마이너스 i도 이 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 근 중에 두 개는 구했어요. 그럼 세 근 중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지금 세 근 중에 알파,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되고, 일단 근과의 계수의 관계를 쭉 써보겠습니다. 그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리고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이건 몇이 되나요? 4가 되고요. 그리고 세 근의 곱은 지금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알파를 1 플러스 i, 그리고 베타를 1 마이너스 i라고 둔다면 이 알파 베타를 한번 a와 b가 있는 미정계수가 있는 식이 아니라 미정계수가 없는 가운데에 있는 이 식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서로 곱해주면 2죠. 플러스 지금 1 마이너스 i 감마 플러스 감마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되겠고, 이게 4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주면 감마로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플러스 i죠. 이게 감마는 4니까 i가 없어지고 2 플러스 2 감마는 4, 즉 감마는 몇이 나오나요? 1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한 근은 1 플러스 i,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1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세 근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죠. a와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 근의 합은 지금 다 더해주면 3이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세 근의 곱도 한번 옆에다가 구해볼게요. 구해보면 2 곱하기 1이니까 2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b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플러스 b니까요.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